얘들 안녕. 이번에 그 선생님이 앞에 강의했던 내용들 구조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탑 해놓으시고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걸 나중에 선생님 프린트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것도 대단히 공부가 많이 되거든. 그래서 쓰시면서 선생님이 미처 안 썼던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옆에다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특히 이 만복사 젖보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인물들의 정보는 딱히는 쓰지 않고 그냥 좀 내용 중심으로 적어놨어요. 아니면 요런 이제 소재의 어떠한 그런 특징 이런 것들 정도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는 하시되 역시 옆에다가 인물의 정보도 예를 들면 여인이든 양생이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이런 배필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이 강하다라는 거, 그쵸? 자기의 어떠한 그런 인연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강하다라는 거, 요런 것도 같이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성가미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제 인물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 그리고 호칭이 좀 다르니까 이 한 명의 똑같은 인물이더라도 호칭을 어떻게 달리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옆에다 좀 체크를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는 언급은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다 좀 필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호칭 정리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수업 때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화빙선도 소조라고 나와. 근데 화춘의 안에도 임소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좀 정리하면서 내용적인 것도 추가적인 거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강의 옥루몽.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호칭 정리도 조금 적어놓기는 했는데, 뭐 내용 좀 부가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역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쵸? 스탑 해놓고 적으시면 되겠고, 지금은 유춘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옆에다 같이 깔아놓고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할게. 자, 일단 17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여기는 일단 크게는 중략을 사이에 두고, 앞쪽에서는 서기공과 나가 서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대거사가, 이 나와 만남으로써 이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밑에 나와요. 그리고 중략 이후에는 이 나와 유천의 이 만남에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기공은 음악에 조예가 깊고 손님을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술을 내오고 거문과 피리를 연주하게 해서 흥을 돋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조예도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손님을 좋아해서 이렇게 초대해서 막 해금 연주도 하고 서로 막 그렇게 연주하고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항상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 번째 줄 나는 나에다 동그라미. 나가 나오는 거 보면 1인칭인 거지. 나는 기공을 따라 놀며 즐기다가 한 번은 해금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손을 놀며 벌레 소리와 새 소리를 내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는 이제 해금 연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공 앞에 가서 이제 벌레 소리, 새 소리를 뭐 해금으로 막 낑낑낑낑 막 이렇게 소리를 냈나 봐요. 자, 기공이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며, 그러니까 여기서의 놀라는 거는 막 연주 솜씨가 좋아서 놀라는 게 절대 아니라 되게 기겁을 하면서 놀란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쌀이나 한 움큼 퍼줘야겠다. 이런 그지 깽깽이 같은 소리가 어딨냐 이러면서 굉장히 혹평, 비난, 모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나가 놀라서 물으니까 A 부분에 보시면은 서기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심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악과 소각의 두 가지가 있네. 아악이라는 건 옛날의 음악이고 소각이라는 건 후대의 음악일세. 하면서 우리나라 음악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이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음악을 분류해서 설명을 했다. 이제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도 봐주면 좋겠죠. 그래서
사직과 문묘에서는 아악을 쓰네. 종묘에는 소각을 섞어 쓴다네 하면서 이제 보통 사당에서 이런 아악과 소각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장학원의 소각이지. 군대에서 쓰는 소각은 세악이라고 하네. 되게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서 우리나라 음악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개성가로 연주되기도 한다네. 개성가라는 건 이제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오면 부르는 노래죠. 화평하거나 미묘한 소리까지 모두 갖추었기에 놀이며 잔치에서도 이 음악을 쓰지. 그리하여 철의 거문고며 안에 젖대며 동에 장구며 복의 피리를 일컫게 되었고 유유춘과 호궁기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다네 하면서 이제 서기공이 우리나라의 음악에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분류하면서 쫙 얘기하면서 이런 걸 연주하기로 아주 으뜸가는 사람들이 유유춘과 호궁기다 하면서 이제 해금으로 유명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지 어쩌자고 이런 베이렁뱅이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하면서 이 나의 연주 소리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려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이제 뒤에서 설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비렁뱅이들은 남의 집 문에 기대어서 해금을 켜서 하랍이나 할미며 갓난아기며 가축이며 닭이나 오리며 온갖 벌레 소리를 내고 있다가 그 집에서 쌀을 준 뒤에야 떠나지. 자네의 해금 소리가 바로 그런 것일세 하면서 사실 이 나의 해금 실력에 대해서 비렁뱅이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을 거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비렁뱅이들이 내는 소리와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기공이 이제 비렁뱅이 음악 자체를 되게 낮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너의 소리가 그 비렁뱅이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볼게요. A 밑에. 그래서 A 부분에서 여기서 서기공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지 그 말하기 방식 보신다면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도 하고 있죠. 너는 그지 깽깽이 같은 소리야 하면서 거지 비렁뱅이 같은 그러한 연주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오히려 유유춘과 호궁기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의 소리를 배워야지 오히려 이딴 소리를 어디서 연주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나가 지향해야 할 음악을 제시하고 있다. 너는 이런 비렁뱅이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유유춘과 누구 아까 나온 호궁기, 그런 유명한 악사의 그러한 소리를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나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음악에 대해서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나는 기공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서 해금을 자루해놓고는 몇 달 동안 팽개쳐놓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서기공 말에 한동안 해금 연주를 스탑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일gat 사람인 금대거사가 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 금대거사는 이제 정보를 보면 작고한 현감 유은경의 아들이자 나의 친척입니다. 일gat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유은경은 젊어서 협객기질이 있었고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했고 영조 무신년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해 큰 공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사건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영조 무신년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들먹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 우리 그 빈칸 뚫어놓은 거 핵심 포인트 내용을 봐주시면은 이 소설이 이제 전개 소설이라고 해서 어떤 전의 양식을 띠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유유천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의 양식을 차용 빌려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개 소설의 근거이기도 하죠. 마치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유유천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그 행적 이런 것들을 보통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약간 전개소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영조 무신년 전개소설의 근거로서 실제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해 큰 공을 세운 사람이야. 누가? 바로 이 금대 거사가 말이죠. 아니다. 유은경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금대 거사의 금대 거사는 유은경의 아들이야. 그치? 그래서 유은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유은경은 그러니까 금대거사의 아버지 말이죠. 자, 이 유은경은 이장군 땡 여종을 좋아하여 아들 둘을 낳게 되었는데 나는 그 일을 떠올려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유은경이라는 사람이
금대거사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장군땡 여종과 눈이 맞아서 아들 둘을 낳은 거야. 그러면은 금대거사에게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이제 이복 형제일 수 있는 거지. 그치?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어요. 두 아우는 지금 어디서 뭐랍니까? 하고서 이제 묻고 있어요. 그 두 아우의 행적에 대해서. 모두 여기 있지요. 내 친구 중에 변방골 수령이 된 자가 있거든 하면서 금대거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발을 싸매고 이천리길을 걸어서 그 친구에게 돈 500냥을 얻어왔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장군 댁에 가서 두 아우의 몸값을 치르고 내가 데려왔다네. 지금 큰 아우는 남대문 밖에서 만건을 팔고 있고 작은 아우는 용호영에 소속되어 있어서 용호영이라는 건 이제 군대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금을 잘 켜서 요사이 유우춘의 해금이라고들 하는 유우춘이 바로 그일세 하면서 자기의 이제 이복 형제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우천의 그 행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우천은 용호영 소속으로서 지금 군대 병졸 노릇을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해금 연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명성을 얻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대거사의 역할은 유우춘의 행방을 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 기공의 말을 기억해내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옛날에 이 서기공이라는 사람이 유우춘과 호궁기를 얘에게 추천을 했잖아. 막 이 나의 해금 연주 실력을 막 비난을 하면서 너 만약에 이 해금 연주 계속 하고 싶으면 유우춘과 호궁기 같은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나가 솔깃한 거야. 그래서 그 유우춘이 바로 당신의 이복 형제? 그래서 이 반가우면서도 또 때로는 서글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름난 가문의 후예로서 군대 병졸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 유우천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한 가지 재주로 이름이 나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에 반가움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가 중요한 이전의 얘기인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 금대거사에게 우연히 유우천의 소식을 듣는 장면이고, 중요한 이유는 이 나가 이 유우천에게 그러한 해금 연주 비법을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면 이 나가 유우천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때 나는 나에다 동그라미 자루에 넣어가지고 갔던 해금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해금은 어떤가? 전에 나는 자네가 연주하는 해금의 뜻을 두어 벌레 소리며 새 소리를 내보려 한 적이 있었지. 그랬더니 남이 듣고는 거짓 깡깡이 소리라고 나에게 몹시 창피함을 줬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기공과 있었던 이야기를 유우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짓 깡깡이 소리가 아니게 할 수 있는가? 즉 한마디로 해금 연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라고 유우춘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B부분에 유우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이군요.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며 온갖 기술자들이 뚝딱거리는 소리며 선비가 개골개골 글 읽는 소리며 천하의 이 모든 소리들은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저의 해금과 거지의 해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비렁뱅이의 음악과 나의 음악은 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다. 즉 나의 목적은 음악을 하는 목적은 노모를 모시기 위한 거다. 자기 어머니. 제주가 묘하지 않다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제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비슷한 듯 다른 그러한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선 같으냐? 밑에 줄 보시면 우선 제 해금과 비렁배기의 해금은 그 재료로 보자면 똑같다. 해금은 활대에 말총을 메고 말총에 송진을 발아 꺼끌꺼끌하게 합니다. 현악기도 아니요. 관악기도 아니며 손으로 타는 현악기 소리인 듯하고 입으로 부는 관악기 소리인 듯하지요.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는 동안 5손가락이 굳은 살이 엄청 바뀌어 있대요. 그런데 기회는 더욱 높아졌으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죠.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우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렁뱅이 음악이나 내 음악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서기공이 한 말이랑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서기공은 비렁뱅이 음악과 나의 음악을 동일시하게 했죠. 그건 비렁뱅이 음악에 대해서 되게 폄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제 나의 연주 실력을 이제 비난할 때 이 비렁뱅이 음악을 들먹거렸어요. 근데 유우추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비렁뱅이 음악이나 내 음악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해금 재료도 일치하고 목적도 비슷해요. 먹고 살려고. 물론 유우추는 노모를 모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자기가 사는 길이고 엄마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렁뱅이 음악과 유우춘의 음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밑에 줄 그런데 적어지는 못 쓰는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막 되게 실력이 특출나서 모인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인다라는 거죠. 기회는 없지만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들을 따르는 자가 수십 명이 되죠.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은 얻고 저금통에 돈까지 걷어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래요.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의 이해자들을 따르게끔 만든다는 거죠. 한편 이 유우추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우추는 기회는 상당히 날이 갈수록 솜씨는 좋아지지만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는 떨어지고 결국 예의 살림도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이 유우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실력이 좋으면 뭐하냐 이러한 진정한 예술적인 가치를 이해해주는 현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유유천의 해금 이라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명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즉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결 쳐볼까요? 서리법 사용됐죠. 그쵸? 한마디로 진정으로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한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B 부분 유우춘이 말하는 이러한 방식을 보면 일단은 이제 뒤에서 설명으로 나오는 거에 보면은 이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뭐뭐지요, 뭐뭐입니다. 경어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자기의 그러한 처지와 비렁뱅이의 그런 처지, 그러한 음악이 다름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그쵸? 결국은 비렁뱅이 음악이든 내 음악이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춘의 이러한 말하는 말을 통해서 어쩌면 예술인으로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고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유춘의 이러한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리법 사용됐고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종실이나 대신들이 밤에 악공을 부르면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종걸음으로 마루에 오릅니다. 불빛이 휘황한 가운데 시종은 이리 말하죠. 지금 이 부분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 유춘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경험? 진정으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종실 대신들 앞에서 이제 연주했던 그러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 악공을 부르면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마루에 오릅니다. 불빛이 휘황한 가운데 시종은 이리 말하죠. 잘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악공들은 몸을 굽히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의 하면서 연주를 한다는 거야. 이에 현악기가 관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고 관악기가 현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가 은은하게 하나로 어우러지지요. 나직히 읊조리는 소리나 음식을 씹는 소리가 문 밖에 들리지 않아 흘낏 곁눈질에 보면 듣더니는 망연히 책상에 기대 졸고 있대. 즉 한마디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잠시 후 기지개를 켜며 말하죠. 그만해라. 그럼 악공들도 예의하고 음악을 멈추기 마련인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 생각해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뿐이다. 즉 한마디로 그걸 듣고 있는 종실이나 대신들은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
그 막 클래식 같은 거 막 연주 들을 때 막 하품하고 자고 그걸 이해 못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치? 자, 그 밑에도 볼게요. 두 번째 경험은 귀한 집 자제며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서도 해금을 안고 가 자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그를 평론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하기도 했대요. 글과 과거 급제에 대해서 막 논하는 자리였나 봐.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다 타들어갈 무렵에 뜻은 높으나 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붓을 날려 종이에다가 글을 써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문득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네가 가진 해금의 시초를 아느냐? 그러면 저는 엎드려 대답합니다. 모르옵니다. 옛날에 해강이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또 엎드려 대답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웃으면서 말한대요. 해의 부족의 금이란 뜻이지 해강의 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 유춘이 말하는 속에서의 저라는 표현은 바로 유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나에게 말이죠. 그리하여 좌중의 사람들이 분분히 다투지만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의 나는 유춘을 의미하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결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의 일화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연주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역시 자기의 일화, 그렇게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이해받지 못했던 그 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유충이 나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그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량 이유로 가볼게요. 우리 무리 중에 군기라는 이가 있습니다. 한가로운 날 만나서 두 사람이 각자 자루에서 해금을 켜죠. 이 군기는 바로 누구냐면은 이 유준의 친구예요. 선생님이 여기 구조도에는 안 그려놨는데 여기 옆에다가 유준 옆에다가 그 군기 체크해놔. 이거는 앞에 서기공이 그 유충과 호군기를 찾아가라. 이들이 해금의 정말 달인들이다라고 추천해줬잖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군기와 유충은 둘도 없는 뭐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예요. 둘 다 실력가고요. 자, 한가로운 날 만나서 두 사람이 각자 자루에서 해금을 꺼내 켭니다. 눈길은 푸른 하늘에 던져두고 마음은 손가락 끝에 두어 연주에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껄껄 웃으며 돈 한 푼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때마다 둘이 서로 이제 돈을 주는 거야.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돈을 주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서로 실수를 잘 안 할 만큼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군기뿐이다. 그만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사이래요. 지음이라고 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그러나 군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건 밑줄거나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진 않습니다. 체크. 그러니까 유춘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제일 나의 예술적인 가치를 이해해줄 사람은 누구예요? 군기긴 해요. 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내 자신의 연주를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 왜냐면 타인이니까 어쨌든. 그쵸? 그 말이야. 체크해두세요. 지금 그대는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배우려 하니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물결 쳐볼게요. 요것도 이제 설이긴 한데 요거는 유춘이 나에게 이제 너는 왜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비법을 배우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쵸? 오히려 거짓깡깡의 소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그만큼 현실은 진정한 예술적인 가치를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우추는 못 지닌 세상을 뜬 뒤로 자기 일을 버렸고 그 뒤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위에까지는 지금 우춘이 나에게 한 얘기, 자기에게 있었던 일화, 그런 군기와의 일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추는 아마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내던 사람일 것이다 하면서 밑에 부분은 이 유춘에 대한 나의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논평 부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효자이면서도 악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낸 사람이고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자, 마지막 물결. 이거는 나가 서리법을 통해서 어쩌면 유유천의 그러한 일화를 통해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역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선생님이 1인칭 관찰자, 여기서 나는 서술자이자 유유춘의 예술관을 그 유유춘과 있었던 일화를 통해서 말해주면서도 마지막에는 이 유유춘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역시 마지막에 이 사람도 서리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 나가 앞에서 서기군과 있었던 일,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 나가 유유천을 만나서 이제 유유천의 어떠한 예술관, 그리고 유유천을 마지막에 논평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역시 이 사람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리 잘 해주시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거의 이제 내용적인 거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연관되는 것도 많이 설명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거는 전의 양식을 차용했다라는 거 요런 것들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문제까지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요거 고전 소설 2개랑 그리고 독서 2개 꼭 여러분들 잊지 말고 강의 들으시고 문제까지 다 풀길 바랄게요. 자, 내일 만나요.